그 경험을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본도 성적이 그렇게 첫 경기에서 좋지 않았었고요. 이 중동세를 이겨내기 위한 또 동아시아 국가들의 첫 단추 이제 꿰일 때가 됐습니다.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파 스타디움입니다.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이고요. 한국 선수들은 오늘 빨간색 홈 경기복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현재 알 가라파 스타디움의 날씨는 20도 정도, 습도 52%. 경기 치르기 아주 좋은 날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지금 기후는 뭐 거기는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네. 경기를 하는 데는 뭐 아주 이상적인 그런 기후입니다. 네. 자, 선수들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요. 상대 전적, 역대를 살펴보면 9승 4무 2패로 대한민국이 뭐 상당한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유독 2패를 했죠. 네. 88년도하고 2007년도요. 네. 또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2007년에서 이 바레인한테 패배를 하면서 끝까지 경우의 수를 따졌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한국 선수들과 바레인 선수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첫 경기니만큼 또 이전에 호주와 인도의 경기도 조금 전에 끝났었는데요. C조 선수들이 첫 단추를 잘 깨기 위해서 또 입장을 했습니다. 노란색, 파란색 이 관중석이 주어져 있는데 알가라파 스타디움, 이 알가라파 팀의 홈 유니폼 색깔이기도 합니다. 자, 새로운 선수들로 구성돼 있고 또 새로운 감독과 함께 2011년에 문을 여는 아시안컵 이 카타르 도하에서 또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조광래 감독이 뭐 수비진부터 중원까지 여러 가지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한국의 애국가 연주입니다. 자, 그 어느 국제대회 참가 때보다 박지성 선수의 이 우승에 대한 결연한 눈빛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광래 감독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이어서 바레인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바레인의 국가 연주가 있었습니다. 뭐 역대 랭킹, 역대 전적도 봐서 그렇고 또 피파 랭킹만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보다는 조금은 처지는 전력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는 많은 보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2004년 이후 상당히 급상승해 왔고 굉장히 발전해 왔습니다. 네. 자, 한국의 선발 라인업 보시겠습니다. 정성용 골키퍼, 곽태희, 이정수, 이영표, 차두리, 이용래, 박지성, 구자철, 기성용, 이청용, 지동원인데요. 자, 포메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 수비 이용표, 이정수, 곽태희, 차두리 이렇게 4백을 쓰고요. 네. 2선에는 기성용, 이용래 선수, 또 전방에는 지동원, 좌우에 박지성, 이청용, 그 밑으로 구자철 선수가 오늘 포진이 되겠습니다. 네, 조광래 감독이 그동안 여러 가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자, 오늘 한국 선수들은 빨간색 상의 그리고 파란색 하의를 입게 되겠습니다. 바레인의 선발 라인업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수르 골키퍼, 라시에드 알후티, 압둘라 마르주키, 후세인 바바, 메시카스, 파타리,
아이시, 압둘라흐만, 압둘라 오마르, 제이시 존, 이스마일 압둘라이피프, 살만 샤리다 감독입니다. 자, 바레인이 그동안 2010년에 감독을 2번이나 바꿀 정도로 여러 가지 수술을 많이 했었는데요. 선수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뭐 중동 팀들이 비교적 감독 교체를 참 많이 하죠. 네. 자, 주부심은 오만 출신인데요. 알키랄리 씨가 오늘 경기를 주관하겠습니다. 자, 원래 홈 유니폼이 빨간색 상의에 하얀색 하의 그리고 빨간색 스타킹을 신게 되는데 오늘 바레인은 이제 하얀색으로 완전히 상하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를 거쳐서 파란색 하의를 입게 되겠습니다. 자, 조광래 감독의 스타일, 그동안 패싱 축구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광래 감독이 선수 생활을 할 때도 상당히 영리하게 볼을 찾고 네. 또 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기술이 좋았고요. 네. 패스가 또 아주 상당히 날카로웠었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이 포진되어 있는 선수를 보면 조광래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싶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중앙 미드필더의 조합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요. 저도 상당히 좀 기다려지는데요. 지금 구자철 선수나 박지성, 이청용 선수 이 좌우에 사실 포지션을 위치에 구애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 지금 양쪽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바레인 2007년 아시안컵 예선전에서 바레인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우리가 굉장한 아픔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바레인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4년 이후 상당히 발전을 해와서 지금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바레인의 선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른쪽에 바레인이 위치해 있고요.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한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아시안컵, 자, 우승컵을 향한 51년 만에 한을 풀기 위한 첫 번째 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레인 선수들의 면면이 많이 교체가 됐고요. 과거에 바레인의 영광의 시대를 또 이끌었던 선수들이 많이 빠졌고 또 부상 이탈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경기를 풀어가면서 포메이션이라든가 선수들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네, 특별히 이번 시합 앞두고 중심의 핵인 바레인 선수 중에 모하메드 살민 선수가 빠져나가는 것은 팀에 상당한 영향이 있죠. 네, 살민 선수에게 또 2007년 우리가 일격을 당했었는데요. 차두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차두리의 오버래핑. 자, 뒤쪽에서 태클이 있었는데요. 약간 파울 수도 있었는데요. 네, 라시에드 알후티가 뒤쪽에서 태클을 범하면서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차두리 선수도 그동안 오른쪽 허벅지 부상 때문에 네. 그동안 약간 평가전이라든지 이제 연습 경기를 치를 때는 좀 빠졌었는데요. 지금 약간 발목이 좀 꺾이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자, 기성용 선수가 프리킥 준비합니다. 먼쪽으로 가면서 넘어가나요? 자, 바로 왔는데요. 뒤쪽에서 이정수 하지만 공 잡지 못하고 제이시 존이 바깥쪽으로 걷어냅니다. 좋은 찬스가 초반에 한번 왔었는데요. 공이 잘 넘어갔고요. 네. 간도 쪽에 사람이 있었는데 뒤로 빠졌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바레인 팀은 우리 한국 팀을 상대로 그렇게 무모하게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수비 쪽에 많이 진을 치고 있다가 가급적 우리 수비가 많이 전진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공격을 치고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차두리가 전방에 파울이죠? 바라봤었는데요. 바로 반칙 얻어냅니다. 네, 마르주키 선수가 바로 우리 구자철 선수가 움직일 때 파울로 저지를 했죠. 네. 이 마르주키 선수도 사우디와의 친선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서 선발 출전할 것이냐가 굉장히 말이 많았었죠.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네. 오늘 출전을 했네요. 네. 살만 샤리다 감독. 바레인 대표팀을 지휘한 지 2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자, 초반부터 세트피스 찬스를 2번째 가져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 자, 좋은 위치인데요. 바레인의 마흐무드 만수르 골키퍼. 바로 지금 구자철 선수가 파울을 얻어낸 장면이 말이죠. 네. 지동원 선수가 움직이는 그런 공간을 파고 들어간 거거든요. 이선에서부터. 네. 그런 움직임이
자, 이용래가 그대로 한번 찼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로 슈팅 벗어납니다. 자, 이용래 선수가 지난번 시리아전에서 대표팀 데뷔전을 치렀었는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신인인데 여간 이번 경기를 통해서 뭔가를 팬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김정우 선수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월드컵에서 수행했었고 또 아시안 게임에서 뛰었었는데 이번엔 좀 빠져 있고요. 기성용 선수가 코너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 몸싸움이 심하기 때문에 네. 지금 주심이 주의를 주고 있죠. 네. 월드컵 때도 그랬고 이렇게 코너 플렉 근처에서 올라오는 세트피스 찬스를 우리가 굉장히 잘 살리기 때문에 바레인 입장에서는 또 선수들이 이렇게 신장면에서 좋은 선수들이 많지는 않은 바레인입니다. 지금 후세인 바바는 뭐 신장이 1m 84고요. 네. 23번에 지금 메시카치 선수가 지금 이정수 선수를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대로 뒤로 넘어갑니다. 빠졌어요. 다시 한번 박지성 선수 근처로 갔었습니다만 튕겨져 나옵니다. 오마르가 걷어내면서 터치아웃. 박지성 선수 발끝에 떨어졌었는데 정확히 맞지 않아요. 그래서 걷어낸 것이 약간 빗맞아가지고 가운데 쪽으로 흘렀죠. 네. 후방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성용 살짝 열어주면서 곽태희와 이정수가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중앙 수비입니다. 차두리. 자, 바로 이제 지금 같이 거의 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저렇게 이제 올라가 있을 경우에 이제 측면까지 공격에 가담을 하게 되면 가운데 쪽에 약간 수비 쪽으로 전환이 조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측면이 공격을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네. 기성용이 뒤쪽으로 돌립니다. 일본도 첫 번째 경기에서 약간 일격을 당할 뻔하면서 간신히 기사회생을 했었고요. 첫 번째 경기는 아무래도 아무리 강팀이라도 약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이 요르단과의 경기에서 요르단이 이제 밀집 수비를 하면서 상대를 끌어낸 다음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또 운 좋게 사실 슈팅한 것이 굴절돼가지고 그게 골이 되면서 굉장히 90분 내내 심적 부담을 받았죠. 네, 자 이용래 쪽으로 짧게 들어가면서 살짝 내줍니다만 마르주키가 걷어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수비 미드필드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세하면서 상대 바레인을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거든요. 네, 자 기성용이 이청용 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쌍용의 호흡입니다. 좋아요. 자 가운데로 박지성. 좋아요. 마무리까지 아주 잘 됐죠. 네, 공이 측면으로 나갔을 때 측면에서 가운데로 박지성에까지 연결이 돼서 슈팅까지 나와줬습니다. 네. 박지성 선수가 중앙 쪽으로 들어오면서 공격 찬스를 가져가 봤는데요. 박지성 선수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또 변화도 있을 수 그래서 있겠죠. 지금 보면 이청용 선수나 박지성 선수가 위에 포진돼 있지만 지동원 선수가 전방에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선에서 그 공간을 차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왼쪽에서가 아니고 지금 안쪽에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박지성 선수가 슛을 했거든요. 네. 자, 이런 것이 이제 감독이 양쪽의 이청용 박지성 선수를 포진하면서 바로 끌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구자철 선수도 어느 순간 박지성 선수, 이청용 선수가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 공간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경기로 A매치 96번째 경기를 뛰고 있는 박지성 선수. 이번 대회 우승에 대한 열망을 정말 숨기지 않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은퇴 얘기가 또 많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나 이 아시안컵에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적을 못 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월드컵에서 그런 좋은 성적을 결과를 얻었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올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남다를 겁니다. 네. 일단은 배수혜진에 대한 각오를 밝힌 건데요. 만약에 4강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 박지성 선수는 이 아시안컵에서 또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자, 바레인이 우리 진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만 바로 후방 쪽으로 뺐고요. 메시카스, 마르주키. 네, 상대가 공격을 할 때 우리 진영으로 일단 포진해서 수비 라인이 앞으로 저렇게 많이 진을 쳐 있기 때문에
그림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한 선수가 넘어져 있네요. 네. 후사인 바바 선수인데요. 7번 후세인 바바인가요? 네. 네, 후세인 바바 선수 약간 근육 부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였거든요. 자, 지금 네, 약간 선수를 따라가다가 네, 그 공을 경합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뒷근육이 올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사우디 알 카디시아에서 뛰고 있는 후사인 바바인데요. 지금 의료진들 그리고 또 저렇게 바로 되면 선수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 지금 후사인 바바와 압둘라 마르주키 그리고 에브라임 메시카스 그리고 알후티 이렇게 4백 라인을 바레인이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레인 선수들 중에서 수비진의 부상도 좀 있고요. 미드필더 중에 부상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력 누수가 있어서 살만 샤리다 감독이 고심이 상당히 깊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시합 앞두고 부상이 유독 바레인 팀에서 많이 생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되면 감독이 상당히 뭐 머리가 좀 아프죠. 네. 그리고 또 신장면에서 높이가 강한 편이 아닌 바레인. 후사인 바바 같이 그나마 180대 중반을 유지하는 선수들이 필요할 텐데 말이죠. 이청용이 박지성에게 연결하면서 네, 좋죠. 아주 뭐 때리기 쉬운 높이는 아니었는데 정확하게 갖다 맞추면서 슈팅 가져갔습니다.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잡는 것을 봐서는 네, 교체를 하는 것 같군요. 네, 조기 교체가 하마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라케아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네요. 네, 하마드 라케아 선수 투입을 준비하고 있고요. 일단은 이브라임 메시카스 선수가 왼쪽에서 좀 중앙 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역시 지동원 선수 그리고 구자철 선수가 사실 소속팀인 제주에서도 그랬고 약간은 중원 후방 쪽에서 경기를 조율했었다면 이번 대표팀에서는 상당히 전진 배치가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구자철 선수가 그 패스력도 있지만 직접 그 공간을 파고 가는 능력도 있습니다. 네.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좋은 경기를 하고 골을 얻는다면 훨씬 더 자신의 잠재력을 더 키워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지동원 선수가 옆선 따라하면서 한번 올라가 봤고요. 차두리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차두리가 초반부터 활동 반경이 상당히 넓습니다. 지동원, 이청용, 차두리 쪽으로 뛰어 올려줬는데요. 차두리, 마르주키가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자, 초반이긴 하지만 차두리의 오버래핑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라케아 선수가 후세인 바바를 대신해서 투입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두 번째 코너킥, 이번엔 반대편에서 이어갑니다. 자, 이곳 카타르가 2022년에 이제 월드컵을 또 개최하게 됐는데요. 그렇죠. 이 경기장에 대한 투자 그리고 또 이번 아시안컵 중계 기술에 대한 투자도 상당해서 스파이더캠이 경기장 위쪽에서 돌아다니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성용이 올렸습니다. 반대편대로 튕겨져 나왔고요. 최후방의 차두리 헤딩으로 건드리면서 다시 한번 볼 투입합니다. 이정수. 자, 이렇게 상대가 공격의 기회를 잡았을 때 빨리 공격해 나오는 때 우리 수비 라인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네. 단도리를 하고 나가야 되겠죠. 이 역습대 수비에 특히 뭐 측면에 대한 빈 곳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이용래 선수 미드필드에서도 많이 나가고 구자철 선수도 나가고 또 전방 박지성, 이청용, 지동원 선수까지 또 측면에 차두리 선수까지 이렇게 나가게 될 경우에 수비에 대한 안전 장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좀 풀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태휘 중앙으로 찔렀습니다만 스쳐 지나갑니다. 자, 이번에 뭐 아주 젊은 지동원 선수와 손흥민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공격진 스트라이커가 이렇게 다채로운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양한 유형의 공격수들이 이번 대표팀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신에 또 제공권이 있으면서도 기술이 있고 유연하고 결정력이 있는 이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영입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원에 이용래 선수도 있고요. 박주영이 지금 뭐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이렇게 부동의 원톱인 박주영이 없는 상태에서 제대로 한번 스트라이커들을 시험해볼 무대가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기회가 바로 이제 그 신인 선수들이 클 수 있는 기회죠. 네. 또 사실 신인들이 이럴 때 일을 좀 저질러 줘야 뭐가 되는 거고 또 스타로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동원 선수도 뭐 국가대표 데뷔전에서 골을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골을 넣는다는 것은 스타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회로 선수들이 이제 그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면 커질 수 있는 겁니다. 네. 기성용 좁은 공간에서 이청용과 제이시 존이 잡습니다. 이 제이시 존 선수 또 파타디 선수도 그렇지만 귀화한 선수들 특히 나이지리아 귀화 선수들이 두 명이 포진돼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라케아, 압둘라 오마르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 터치라인 따라가면서 이정수가 태클로 터치아웃 만들어냅니다. 이정수 선수가 아주 영리하게 이영표 선수 대우로 빠지는 것을 아주 적절하게 잘 커버를 해줬죠. 네, 네, 바로 저런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상대가 공격하러 나오지 않을 때는 상대를 흔들어서 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출혈을 하기 쉽거든요. 파워를 선언을 하는데요. 네, 압둘라 파타디가 들어오면서 박태희에게 지금 걸려 넘어졌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가 약간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문전 위험한 지역 근방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바레인에는 상당히 좋은 왼발 키커들이 많이 포진돼 그렇습니다. 있죠. 킥력이 있고 또 골을 넣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세트 플레이는 특별히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정면에서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압둘 라흐만 선수 왼발이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요. 압둘라 티프도 위치해 있고요. 그대로 왼발 슛! 병 맞고 나옵니다. 잘 막았죠. 네. 자, 이브라임 메시카스 선수의 슈팅이었고요. 헤딩으로 박스 안쪽 벗어납니다. 이영표. 상대가 아주 공격의 그 원천을 아주 파울로 봉쇄를 하는데요. 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서 볼을 뺏기면 안 되고 빨리 뭔가 연결을 해서 저 볼이 죽지 않고 살아나가야 우리가 원하는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는 계속해서 우리가 빠른 공격을 하는 것을 막을 겁니다. 저렇게 파울로. 네. 자, 조광래 감독이 그동안 수비진에 있어서도 뭐 3백도 실험을 해봤고 4 리베로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었는데 결국은 이정수와 곽태휘가 중앙수비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제공권이나 몸싸움에서 가장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선수 유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살만 샤리다 감독이 처음부터 테크니컬 에어리어 바깥쪽까지 나와서 선수들을 굉장히 지시를 하고 있고 역시 자, 차두리가 오버를 피합니다. 그대로 꺾어주는데요. 뒤쪽에서 기성용. 이용래가 올려줬고요. 빈 공간입니다. 역시 바레인 선수들은 상당히 많이 뒤쪽으로 빠져서 수비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그렇게 있는데요.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자꾸 우리가 공격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많은 숫자를 끌어낸 다음 어쨌든 빠르게 짧은 시간에 공격을 하는 것을 오늘 노릴 겁니다. 우리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서로 깨워서 여기에서 허를 찔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중계 방송 측에서 시간 고지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지금 러닝 타임을 알려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양해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영표가 올렸고요. 구자철이 밀어줍니다. 이청용. 차두리 쪽으로 밀어주는데요. 차두리의 콤비네이션. 차두리가 꺾어줍니다. 넘어가요. 크로스 올라갑니다. 마르주키가 걷어냅니다. 네, 오른쪽에 일단 차두리 선수가 그 크로스를 계속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또 저렇게 자주 올라가는 것도 조금은 좀 한번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네. 이청용, 구자철. 자, 빼내면서 이청용이 차두리 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차두리 한 흡 가다듬고 다시 한번 구자철에게. 구자철 걸려 넘어졌는데요.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차두리가 중간에 역습 차단합니다. 이용래. 아무래도 첫 경기니만큼 상당히 신중한 경기를 풀고 있는 대한민국인데요. 올라갈 때는 거침없이 밀고 올라갔다가 또 안정세를 상당히 잘 갖추고 있는 한국 대표팀입니다. 이영표, 기성용. 아무래도 이제 많은 선수들이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월드컵 때 경기하는 그런 매끄러움이나 또 그런 경기력을 처음부터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네. 이제 경기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대회를 치르면서 또 서로 손발이 맞고 선수들이 또 자신감도 얻고 적응력이 생기게 되면 훨씬 더 경기가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평가전을 이제 서너 차례 정도 치렀던 조광래호인데 그동안 선수들도 많이 시험을 해보면서 일단 조광래식의 패싱 게임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맞춰봤던 국가대표팀인데요. 박지성과 압둘라흐만의 충돌이었습니다. 자, 파울을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압둘라티프. 그런데 그 지금 거기까지 들어올 때 바로 수비하고 이제 맞닥뜨리게 되는데 미드필드에서 한번 조금 더 벽을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선수도 사실 이 카타르 알사드 팀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뭐 중동 경험이 또 있거든요. 우리가 중동에서 뛰는 선수들이 뭐 이영표 선수도 또 조용영 선수도 지금 다 이쪽 지역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또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주고 있을 겁니다. 네. 자, 메시카스 그리고 파우지 아이시 선수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선수도 왼발이 굉장히 강한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파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비슷한 위치에서 프리킥을 이어갔던 메시카스 그리고 아이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이시, 자 왼발 벽 맞고 넘어갑니다. 바레인의 코너킥. 자, 벽 아주 잘 서줬죠. 박태희 선수의 머리 맞고 나갔는데 저렇게 벽을 쓸 때는 확실하게 공이 그 통과를 못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 곽태희 선수가 워낙 정면으로 맞았기 때문에 약간은 또 그렇죠. 저기서 뭐 강슛을 하기 때문에 감아서 올렸을 때 잘 보고 피하지 않고 일단 저렇게 머리로 받는다는 거 아주 준비가 상당히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바레인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선수를 자기 품에 놔야 되겠죠. 네. 자, 파우지 아이시가 먼 쪽을 봤고요. 그렇는데요. 뒤쪽엔 선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흘러가면서 터치아웃. 약간 이 선수도 이제 모로코 혼혈이기 때문에 다른 바레인 선수들과는 약간 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차두리, 박지성, 자, 아이시가 올라오는데요. 지금 박지성 선수가 좀 넘어져 있습니다. 타박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우리 선수들은 월드컵부터 또 여러 가지 K리그나 유럽 무대에서 시즌을 또 치르고 지금 왔었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자, 것들은 굉장히 우려가 될 텐데요. 선수들이 이제 충돌을 하는데 자제해야 되죠. 네. 그래서 집중력을 잃을 필요가 없어요.
자, 주장인 박지성 선수가 좀 넘어졌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수들도 한번 약간 흥분을 했었고요. 아, 지금 뭐 발로 짚고 올라가면서 지금 오마르 선수가 저건 뭐 경고를 사실 받아야 되는 건데요. 네, 지금 축구화로 박지성 선수가 뛰는 쪽으로 발끝을 세웠었거든요. 그냥 고의적으로 저렇게 하는 건 사실 주심이 봐줘야 되거든요. 네. 오른쪽 측면을 따라서 이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압둘라 오마르였습니다. 지금 우리 진영에 프리킥이 2개가 났는데 말이죠. 그 프리킥 상황이 자꾸 이제 선수들이 유도를 하고 또 유도를 하면 그게 그대로 주심이 호각을 두는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게 지금 중동에서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심판진은 오만 출신입니다. 박태휘, 차두리에게 이제 우리가 경기를 보면서 그럴 때 그런 거를 우리가 감지를 한다면 미리미리 위험한 상황에서 파울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이청용. 자, 돌파 시도하면서 네, 좋아요. 살짝 찔러주는데요. 구자철입니다. 그렇죠? 구자철 꺾어 들어오면서 박스 안쪽 진입했습니다. 슛! 왼발 슛! 벗어납니다. 잘 때렸어요. 네, 아주 뭐 바로 구자철 선수로 하여금 이청용 선수가 못 나갔을 때 바로 이 선에서 이렇게 구자철 선수가 이 공간을 나갈 때 공을 이청용 선수가 밀어줘서 슈팅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에 상당히 박지성, 이청용, 구자철 이 변칙적인 움직임을 상대가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막기가 어렵죠. 네, 코너킥 이어갑니다. 기성용이 먼 쪽으로 봤는데요. 헤딩. 파울 선언하나요? 하지만 이정수 선수에게 파울을 선언합니다. 그 전에 이청용 선수가 다리 사이로 빼내는 기술 그리고 아주 좋았죠. 구자철까지 거기를 잘 연결되면서 들어갔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이 구자철 선수가 어린 선수가 아주 패싱력도 있지만 또 순간순간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또 결정하는 이런 장면도 아주 일품입니다. 네,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바꾸고 굉장히 침착한데요. 뭐 조강래 감독이 계속 이 선수를 여기다 쓰고 싶어하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청용이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합니다. 구자철 선수가 이번 시즌 K리그에서 뭐 거의 최고의 활약을 또 펼쳤었고요. 이제 유럽 무대를 또 노려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K리그 준우승을 한 데까지는 이 선수의 혁혁한 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유형의 선수가 또 새롭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유럽의 구단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선수가 해외 경험을 한다면 경험을 쌓는다면 정말 한국 대표팀에도 또 본인에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바레인 진영에서 경기가 많이 벌어지고 있고요. 자, 방향 바꿨습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박지성 찔러주면서 지동원 슈팅인데요.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이청용이 잡지 못하고 걷어냅니다. 바레인. 제이시존 이청용. 자, 오른쪽 측면을 계속해서 누비고 있는데요. 이브라임 메시카스. 자, 바레인의 지금 벤치는 초반부터 굉장히 바쁩니다. 이용래가 왼쪽으로 넓게 벌렸는데요. 이영표가 따라가지 못하고 터치아웃됩니다. 네. 이 선수가 초반부터 이제 허벅지 부상을 당하면서 아웃됩니다. 후센 바바 선수의 모습이었죠. 네. 압둘라 파타디. 자, 지금 현재 시간 고지가 되지 않고 있는데 저희 SBS 시간 고지 시스템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께 시간을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닝 타임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따로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굉장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살만 샤리다 감독이 계속해서 테크니컬 에리어 바깥까지 나와서 선수를 지시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의 조직력 이제 끌고 올라갔다가 또 수비는 굉장히 탄탄하게 지키고 말이죠. 뚫고 올라갈 틈이 그렇게 많이 내주고 있지 않은데요. 상대가 미리 공간을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그런 공간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런 공간을
자, 차두리가 차놓고 달려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인데요. 메시카스가 걷어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를 흔들어서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또 공이 올라가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그 전방에 그 10번 지동원 선수가 조금 이제 좀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말이죠. 조금 더 그 상대를 조금 더 이렇게 공간을 움직이면서 공간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구자철 왼발슛! 아우, 잘 뛰었어요.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구자철 선수가 때로는 뭐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 패스가 연결되기도 하고 또 저렇게 슈팅까지 이 선에서 날리면서 일단 수비를 상당히 교란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슈팅을 때려준다면 수비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런 나올 때 박지성이나 또 이청용 선수가 그 공간을 또 가는 그런 플레이가 그런 구자철. 플레이를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철이 잡을 때 마르주키가 빼냈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K리그에서 뭐 5골에 12개의 도움이나 기록하면서 도움왕을 차지했었는데 이제 조광래 감독이 기대하는 건 이제 골에 대한 것도 구자철 선수에게 상당한 바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슈팅력도 있고요. 지금도 아주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했는데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조금 문제를 찾자면은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이 박지성 선수나 이청용 선수. 지금 뭐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활발하게 측면에서 이런 그 공격 가담이 이루어지는데, 자, 왼쪽에서의 그 나갔을 때 그 이선에서의 조금 거리가 있는데 여기를 좀 좁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상대방의 역습에 대한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올라가야 될 텐데요. 그래야 공이 뺏겼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프레스가 가해질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게 상대가 너무 공간이 생기게 되면 수비가 너무 떨어져 있게 되면 바로 압박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의 역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성용 후방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동원에게 반칙을 범했는데 지동원 바로 왼쪽으로 벌려주면서 이영표가 잡습니다. 이용래, 기성용. 좋아요. 구자철이 원터치로 박지성에게, 박지성, 지동원. 자, 짧게 썰고 들어갔는데요. 지역이 굉장히 좁죠. 차두리 빼내면서 이용래 골 배급합니다. 기성용. 중앙에 있는 박지성에게 박지성 좋아요. 이청용 쪽으로 벌려줍니다. 넘어가나요? 꺾어줍니다만 다시 한번 튕겨져 나오면서 0대0 손은 흐름이지만 되나요? 코너킥입니다. 자, 대한민국의 장신 중앙 수비수들도 공격에 가담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시 기성용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기성용 뒤쪽에서 지동원 머리 맞고 벗어납니다. 자, 지금 지금까지 경기 상황을 보면은 전방의 지동원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더 눈에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드필드에서 중앙에서의 그 움직임, 오른쪽에서 움직임 많이 활발하기는 한데 이렇게 제한적이면 상대의 어떤 밑집 수비를 뚫기가 어렵습니다. 가운데서 조금 더 부담을 좀 갖게 해줘야 박지성이나 이청용 선수가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동원 선수가 이제 수비를 좀 달고 다니면서 여러 그래서 가지 상대한테 진영들 부담을 좀 줘야 되거든요. 틈을 좀 열어줘야 될 텐데요. 오마르. 오른쪽 측면 쪽 공략해보는 바레인입니다. 박지성이 끊어냅니다. 넘겨주고요. 지동원 쪽으로 바로 연결됐습니다. 지동원 치고 올라갑니다. 네. 측면 따라 올라가면서 자, 중앙에 누가 도와주는 선수가 있을 텐데요. 지동원 끝까지 못 넘어가나요? 끌고 돌아가면서 반대편이 열었습니다. 이청용입니다. 이청용 슛! 왼발 슛! 맞고 넘어가네요. 센스 있게 올렸는데요. 자, 지동원 선수가 왼쪽 측면까지 나가서 그렇습니다. 가운데서만 있어서 상대가
상대한테 묶인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그 측면에서의 그런 변화도 바람직한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런 빠져나간 공간을 또 이청용 선수가 지금 들어왔거든요. 자, 지금 같은 변화 아주 좋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지동원 선수의 모습 좀 더 상대한테 부담을 주는 가운데서 수비를 끄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왼쪽에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연쇄적으로 이청용이 또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틈을 마련해줬고요. 확실히 이청용 선수가 이제 볼튼에서 뛸 때는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로 뛰고 있는데 이 국가대표팀에서는 좀 더 중앙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역할도 조광래 감독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뭐 안쪽 또 바깥 또 반대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 왼발 슈팅 아주 침착하게 그리고 센스 있게 한번 가져가 봤던 이청용 선수였습니다. 자, 지금 전반전에 시간 고지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SBS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시간 고지에 대한 점을 저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요. 압둘 라흐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수가 코가 비틀즈의 링고스타를 닮았다고 해서 별명이 링고인 압둘 라흐만인데 상당히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한 방에 있는 선수입니다. 조심해야 될 텐데요. 압둘 라흐만 먼 쪽에서 달려옵니다. 그대로 슈팅 가져갑니다만 정성용 골키퍼 앞쪽으로 갑니다. 뭐 사실 이렇다 할 공격을 바레인이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상대 우리 수비 지역에 들어와서 어떻게든지 파워를 얻어서 뭔가 이 파워를 통해서 골을 뭔가 이렇게 노리는 이런 게 우선적으로 제 눈에 감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파워를 이 상대하고 경합할 때 특별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재 전반전 30여 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압둘라 오마르가 드로잉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 직접 던져주는데요. 자, 구자철 열어주고 올라갑니다. 지금은 우리도 빨리 나가야 되죠. 네, 자, 이청용 하지만 알후티의 태클이었고요. 돌아서는 바레인. 박태희 끊었습니다. 차두리 그대로 전개합니다. 바로 한번 원투로 찍어주는데 이청용이 잡아냈습니다. 중앙에 구자철이 있습니다. 이청용 돌파 시도. 반대편을 열어주면서 박지성 그대로 슛! 오른발 슛. 반대편 한번 봤던 네. 박지성인데요. 좋았습니다. 이청용 선수가 여기서 한 번 더 한번 돌파를 좀 시도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네요. 네. 자, 3명을 달고 있었던 이청용이 박지성 비어있는 공간 보면서 열어줬고요. 역습에 재역습까지 이어졌던 아주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측이나 가운데 이 공격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반면에 저 왼쪽이 조금 우측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뒤쪽으로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미드필드가 파타디인데요. 나이지리아 귀화 용병 파타디. 박지성 선수도 이제 왼쪽 측면을 조금 비워놓고 중앙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의 왼쪽 측면이 약간은 헐거운 느낌인데요. 제이시준이 뒤쪽으로 뺄 때 차두리가 끊어냅니다. 구자철 원터치 패스로 박지성에게 차두리. 자, 아이씨가 빼냈는데요. 사실 뭐 신장면에서는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이제 바레인 선수들인데 골격이 중동 특유의 굉장한 탄탄함이 있고요. 몸싸움에 굉장히 능한데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죠. 볼 관리를 잘합니다. 네. 자, 이
많은 그 선수들이 새롭게 또 가세를 했고 이제 경기가 잘 풀려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조금 이 응집력에 있어서 약간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지동원이 왼쪽 측면으로 가 있습니다. 지동원이 올려줍니다. 박지성이 있고요. 박지성 헤딩! 벗어납니다. 아깝네요. 네. 자, 좋은 잘 위치에서 봤는데요. 지동원이 왼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중앙에 있는 박지성 쪽으로 연결했던 장면인데요. 자, 지금 여러 장면 지동원 선수가 가운데서부터 왼쪽으로 나가서 크로스를 해서 가운데서 박지성 선수 또 이청용 선수가 슈팅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네, 이런 장면은 또 새롭게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네, 움직임이 좋고 또 이런 찬스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고 또 다른 그 뒤쪽에서도 뭔가 거기에 그 변화에 따른 움직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것 같네요. 네. 박지성의 자유도가 팀에 얼마나 또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박지성 선수가 지금까지 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빨리 하는 것을 최대한 상대가 저지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래, 기성용에게 기성용 좀 헐거워져 있는데 바로 찔러줍니다. 킥패스! 골! 구자철! 네. 자, 약간 또 한국도 따랐죠. 네. 자, 슈팅을 했는데 몸을 맞고 그대로 그리고 뒤로 골 안쪽으로 빠졌죠. 빨려 들어갔습니다. 구자철의 선제골. 기성용의 기가 막힌 먼거리 패스가 나왔는데요. 그 전에. 슛 패스죠. 네. 전진 배치돼 있었던 구자철에게 바로 연결되면서 이게 키핑을 그대로 해냈고요. 마르주키 몸에 튕겨져 들어가면서 그대로 1대0 선제골을 만들어낸 아주 구자철입니다. 패스 기가 막혔고 네. 또 상대가 또 저렇게 도와줘서 비슷한 장면에서 일본은 실점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전후반 내내 어려웠습니까? 네. 자, 바로 이렇게 이런 골이 선수들의 몸을 완전히 풀어주는 거거든요. 네. 사실 첫 단추를 끼우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첫 골이 언제 터지느냐인데 계속해서 조짐이 있다가 구자철 선수 발끝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조금 급해지는 바레인. 오마르 올려줍니다. 파타디 헤딩인데요. 네, 안전하게 정성용 선수가 볼 마크하면서 벗어나도록 놔둡니다. 자, 현재 전반전이 5분여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바레인의 공격 시도였고요. 압둘라 파타디 상당히 빠른 발을 갖고 있고 나이지리아 출신의 귀화한 선수입니다. 전방에 싸워주면서 지동원, 박지성. 자, 차두리가 뒤쪽으로 돌립니다. 자, 하지만 또 우리가 방심할 수가 없는 게 2007년에도 선제골을 우리 김두현 선수가 멋지게 만들어낸 이후에 자, 그 다음이 이제 또 중요했었는데요. 물론이죠. 방심할 이유도 없고 방심을 해서도 안 되죠. 지금 이제 전반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단 우리가 안정되게 정상적인 그런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를 좀 더 끌어낼 필요도 있습니다. 네. 기성. 그렇죠? 공격 1번도보다는 조금 더 상대를 끌어내서 하는 그런 플레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네. 기성용 선수가 4백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계속해서 경기를 후방에서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그 기성용 선수가 다른 때보다는 이용래 선수와 더불어 중원을 많이 그 박지성, 구자철, 이청용이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선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차두리 지동원에게 지동원 활동 반경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많이 내려오면서 수비를
저렇게 하면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아, 자, 움직임 좋아요. 저렇게. 박지성, 이영표 자, 이영표 선수가 이제 뭐좀 측면에 보이는데요. 그대로 올려줍니다. 아, 좋았어요. 자, 이청용이 있었는데요. 이청용 선수를 보고 잘 올려줬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바로 이제 앞에서 지금 골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네. 구자철 선수의 슈팅이 3번 마르주키 선수의 발을 맞고 굴절이 됐죠. 네. 자, 살만 샤리다 감독 지금 뭐 답답하겠죠. 네. 그러나 뭐 축구 경기에 저런 것도 실력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찔러주면서 구자철의 위치가 워낙 좋았고요. 자, 기성용이 준비하고 있는 코너킥 먼 쪽으로 넘어옵니다. 뒤쪽에서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피스를 좀 너무 빨리 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전에 아주 귀중한 선제골이 나왔고요. 자, 우리 선수들은 이제 골을 넣었을 때, 또 이제 어린 선수들의 경우, 이제 막 골이 안 들어갔을 때는 막 이렇게 당황도 하고 또 우왕좌왕도 하고 하는데 이제 골을 막상 넣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이제 자신의 이제 플레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안주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자, 지금은 뭐 이제 다 끝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혜롭게 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또 좀 멀찍이 떨어진 지점에서 바레인이 프리킥 찬스를 가져가고 있고요. 우리 선수들은 벽을 쌓고 있습니다. 좀 거리가 멀긴 한데요. 네. 그대로 왼발 슛! 기성용 선수가 안전에 처리합니다. 이번에도 바레인의 압둘 라흐만이 찼습니다. 알후티. 자, 이청용 머리 스쳐 지나가고요. 박지성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구자철과 박지성의 콤비 플레이. 박지성 왼발 슈팅. 자, 쇄도하면서 구자철 돌아섭니다. 오른발 슛! 살짝 벗어졌는데요. 구자철의 슈팅. 자, 지동원 선수의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서 이 팀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동원 선수가 전방에서 2선으로 완전히 빠져내려오면서 수비를 따돌리고 혼돈스럽게 만든 다음에 지금 좌우에 박지성, 이청용 선수가 나가고 구자철 선수가 활발하게 공격 가담을 하면서 마지막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방 변화가 상당히 아주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지동원이 흔들어주면서 박지성과 구자철, 이청용에게 연쇄적으로 좀 찬스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왼쪽 그다음에 2선으로 깊이 나오면서 대신 2선에 있는 선수들이 전방으로 들어가면서 좋은 찬스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최전방 스트라이커의 임무가 뭐 골을 넣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2선에 있는 선수들을 연계 플레이로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많은 그 수비 숫자에 혼자 싸우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동료에게 그런 찬스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자, 바레인이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프리킥 찬스를 가져갑니다. 자, 전반전의 마지막 찬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성용 선수가 수비와 위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파우지 아이시가 준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띄워줍니다. 뒤쪽에 있는 자, 마르주키. 같이 떠야 됩니다. 자,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종료가 됩니다. 구자철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기분 좋게 전반전 하프타임을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2011 AFC 카타르 아시안컵 C조 예선 경기 대한민국 대 바레인의 전반전을 함께 하셨는데요. 기분 좋은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선수는 굉장히 선제골 이후에도 상당히 신중하고 안전하게 또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주 준비를 굉장히 선수들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조광래 감독이 그동안 굉장히 요구를 많이 했었던 패싱 게임에 대해서 과연 중앙 미드필더들이 얼마나 풀어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상당했는데 상당히 네. 좋은 결과들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구자철 선수 그리고 박지성, 이청용 선수의 그 콤비 플레이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고
또 그런 와중에 지동원 선수가 좌우 그다음에 이선으로 빠져나오면서 공간을 활용을 만들어줘서 그것을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기성용 선수도 이제 셀틱에서 중원의 파이터 본능을 상당히 많이 일깨우고 있는데 오늘은 포백 앞쪽에 위치하면서 뭐 선제골 도움도 기록을 했었고요. 상당히 후방 조율자 역할을 하고 이제 있어요. 다른 경기하고 달리 오늘 기성용, 이용래 선수는 구자철 선수가 전방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조금 더 그 뒤쪽에 그 수비를 안정되게 하는 그런 그 역할, 그런 임무를 오늘 수행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바레인 쪽에서 약간 불의의 부상이 나왔기 때문에 초반에 후세인 바바가 벤치로 밀려났고요. 하마드 라케아 선수가 대신 투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또 대회가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당하는 것은 상대 팀이자 상당히 불운한 일인데요. 그렇죠. 일단은 주전 선수가 다쳐 나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경기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 전력의 누수는 경기력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네. 자, 51년 만에 묵은 한을 풀기 위한 태극전사들 2011년 아시안컵을 위해 뭉쳤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뭐 아시안컵에서 오랫동안 도전을 해왔습니다만 56년과 60년에 우승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준우승만 뭐 2번 걸로 한 번씩 기록하게 됐었고요. 그렇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진영을 바꿔서 한국이 오른쪽, 바레인이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 말았지만 1972년 아시안컵에서도 차범근 해설위원도 A매치 데뷔전을 또 기록을 했었죠. 그랬었습니다. 네. 상당히 아주 그 개인적으로 역사가 있는 그런 순간이고 이 대회입니다. 네. 그 첫 경기 때 기억이 나시나요? 그 아픈 기억을 꼭 제가 말해야 됩니까? 기록을 보니까 그 페널티킥 실축이 있으시던데.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유럽 가서 한 번도 페널티킥을 안 찼습니다. 하지만 뭐 다음 경기에서 바로 뭐 데뷔골도 기록했고요. 준우승에 일조를 했었는데 그때 멤버도 상당히 강했었고 이번 멤버도 역대에서 또 손꼽히는 멤버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동원 쪽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멤버가 훨씬 옛날 멤버보다는 국제적인 경험이 많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뭐 K리그에서 계속해서 유럽 무대를 놓고 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현재 유럽을 누비고 있는 선수들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 축구가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공격 방향 바꾸면서 바레인이 치고 올라오는데요. 바로 빼냅니다. 구자철이 박지성에게 박지성 넘어지면서 연결해줬습니다. 그대로 어드밴티지 이어갑니다. 자, 후방에서 이용래 기성용 쪽으로 자, 반대편 차두리가 넓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기성용이 차두리 쪽으로 열어줬습니다. 기차 듀오의 활약입니다. 박지성 차두리 박지성 바로 찔러줍니다만 중앙에 밀집되어 있는 수비에 걸렸습니다. 이정수가 받쳐줍니다. 아이시 사실 바레인 선수들의 이름만을 살펴봐도 말이죠. 뭐 6토막으로 되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이름도 상당히 길고 또 비슷한 이름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좀 헷갈리네요, 사실. 네. 우리나라나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 언론들이 헷갈리는 경우들이 없지만 북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씨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세계 언론 기자들이 뭐 북한과의 경기를 앞두고 남아공 월드컵 현지에서 저희에게 막 이름을 물어보곤 했었는데요. 자, 아이시가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마르주키 라케아 자, 박지성이 싸워주는데 아, 좋아요. 박지성 끊어내면서 높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역습 가져갑니다. 구자철 저렇게 상대가 공격해 나오는 것을 한 번씩 끊어주게 되면 수비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자, 저런 그 도중 차단이 종종 좀 나와줘야 발행 수비들이 역공으로 나오는 것을 빨리 저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용래 뭐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기성용 넓은 시야 보고 있는데요. 이청용 차두리에게 차두리가 상당히 오버래핑 빈도가 높습니다. 기성용 아주 조용한 공격 작업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동료를 이용해서 짧은 패스에 의한 공격 작업 좋습니다. 네, 기성용이 먼 거리 한번 슈팅 노려봤습니다. 자, 저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아주 좋습니다. 네. 이 골을 전반전에 넣으면서 후반전의 경기의 양상은 시작부터 굉장히 조용한 공격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고 네. 아주 선수들이 굉장히 차가워 보입니다. 네. 조광래 감독도 아주 차분하게 선수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뭐 그 이기고 있는 상황은 뭐 그 골이라는 것이 결국 선수들에게 그런 안정감과 편안함을 가져다 주거든요. 네. 그래서 뭐 때로는 사실 그런 게 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우리 선수들 아주 침착하게 경기를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구자철이 지동원에게 열어줬고요. 그렇나요? 지동원이 반대. 이청용 쪽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넘어가긴 잘 넘어갔는데 수비가 헤딩을 하면서 조금 방향을 바꿨네요. 네. 자, 후반전 시작과 함께도 계속해서 목격할 수 있는데 이 구자철 선수가 공을 간수하고 바로 센스 있게 찔러주는 모습들. 와, 대단한데요. 그 공을 받아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그 동작이나 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전반전 경기를 통해서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앞으로 우리 그 축구 팬들이 많이 좀 흥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 시즌 K리그에서도 뭐 최고의 활약을 펼쳤었고 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부터 아시안 게임까지 구자철 선수의 성장세는 정말 눈부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올려주고요. 아이시가 높이 뛰었습니다. 이용래 따라갑니다. 이용래와 파타디의 위치 싸움. 자, 이용래가 빼내면서 역습 가져가는데요. 네, 후반전은 우리 수비 라인이 비교적 안정되게 뒤를 지키면서 아주 활발하게 측면 후반에 들어서는 이제 이영표 선수가 왼쪽 깊숙한 지점까지 넘어갔죠. 네, 이영표가 뛰었고요. 차두리 그대로 슈팅! 그대로 슛! 골! 잘 때렸습니다. 2대 0이 됩니다. 자, 구자철 오늘 두 언제 또 골째. 거기 들어갔죠. 자, 구자철. 자, 뭐 그 순간 벌써 거기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차두리 선수가 슈팅을 강력하게 아주 때렸는데 대포할 슈팅이 네, 오른발에서 날아왔어요. 좀 놓쳤죠. 네. 자, 여기서 구자철 선수 이 패스를 주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능력뿐 아니라 벌써 이 타이밍에 맞춰서 이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네. 이 냄새까지 잘 맞는 이런 킬러 본능이 있네요. 네. 자, 지금 뭐 오른발 슈팅 아주 가볍게 때리는 것 같았는데 저 가속도 보십시오. 오른발 허벅지 부상이 있었다고 들었었는데 부상이 다 난 것 같은데요. 네. 슈팅하는 걸 보니까요. 개조 중이었던 얘기도 있었고요. 살짝 빼내면서 자 2대 0 아주 든든한 스코어가 후반전 초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구자철 이번 경기에서 두 번째 골을 기록을 했고요. 자 전진 배치 조광래 감독의 이 시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단 현재까지는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전방의 포진이 상당히 조광래 감독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그 포진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이 공격 쪽에. 네. 조광래 감독이 2014년 브라질에서 달라진 한국 축구를 보여주겠다고 공언을 하고 이번 아시안컵부터 아주 닻을 올렸는데요. 그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될 수 있는 아시안컵입니다. 박지성 선수가 뒤쪽에서 압둘라 오마르 선수에게 파울을 당하는 장면. 아시안컵 때는 저희들이 사실 그동안에 두 번밖에 이긴 적이 없고 네. 또 치고 거의 9번 정도를 비겼는데 뭐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면 상당히 잘 나가고 있는 거죠. 네. 자, 기성용 선수가 붙여줍니다. 헤딩 떨궈줬고요. 아이시가 걷어냅니다. 사실 아시안컵에서 그동안 국가대표팀을 맡았던 감독들이 결과가 참 좋지 않았단 말이죠.
뭐 변화의 완성을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또 성과도 요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강래 감독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첫 출발은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조광래 감독은 뭐 상당히 또 능력이 있고 또 기술이 있는 그런 그 선수 때 또 감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아주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짧은 기간에 선수들을 뭉치면서 여러 선수들을 테스트를 했었고요. IC가 경고를 받습니다. 파우지 IC. 그리고 좋은 위치에서 기성용 선수가 반칙을 얻어냈는데요. 우리 기성용 선수의 또 그 슈팅이 이 세트 플레이가 또 날카로운데요. 네. 기성용 선수가 이번에는 자. 2선까지 한번 침투에 올라오면서 완전히 압둘라 파타디 파타디 선수였군요. 선수가 반칙은 파타디 선수가 범했는데 카드는 IC 선수가 심판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항의라는 과정이 받았죠. 네,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기성용 선수가 뭐 좋은 직- 위치예요. 직접 노려볼 수도 있는 위치인데요. 자, 오늘 심판은 휘슬을 많이 불면서 선수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카스가 주심에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바레인도 그렇고 이 오만의 주심도 그렇고 같은 또 이슬람권입니다. 기성용 붙여줍니다만 자, 짧게 들어갔습니다. 이영표가 드로잉 준비하고 있고요. 박지성이 받으러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성의 움직임을 자, 간파하기 위한 수비수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분주한 바레인입니다만 자, 쉽지가 않죠. 파울이죠. 라케아 선수가 박지성 선수를 완전히 옷을 뭐 잡아서 그 몸을 미는 장면이 손발을 다 있네요. 쓰네요. 네. 자, 기성용 선수가 준비하고 있고 역시 또 좋은 위치입니다. 지금 박지성 선수를 마크하기에는 역부족이죠. 사실 우리가 2007년에 바레인에게 덜미를 잡히고 또 성적도 좋지 않았지만 그때 박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뭐 차두리, 박주영, 정예 멤버들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바로 띄워줍니다. 헤딩으로 꺾었습니다만 박지성의 헤딩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뭐 이제 분위기라는 게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대회를 준비하면서 또 뭐 팀이 또 어수선하고 이럴 때 또 이런 그 까다로운 팀을 만나게 되면 그 팀이 상당히 어렵게 경기를 풀 수가 있죠. 네. IC. 자, 이용래가 마크하는 과정에서 반칙입니다. 자, 우리가 중앙 미드필더들의 조합, 특히 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해줘야 되는 김정우 선수가 약간 부상으로 이탈해 있는 상황인데 이용래 선수가 수비 라인을 굉장히 보호를 하면서 말이죠.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용래 선수가 뭐 눈에 그렇게 확 뜨이진 않지만 네. 그런 이제 전술적으로 그 전방에 지동원이 나가 있고 박지성, 이청용, 구자철이 이렇게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선에서의 그 수비를 미드필드를 안정되게 하고 수비를 돕는 그런 역할을 지금 현재로는 무난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멀티플레이어이기 때문에 조광래 감독이 또 스쿼드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바레인의 코너킥 튕겨져 나오면서 백헤딩 압둘라티프. 하지만 정성용 골키퍼가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기성용. 자, 박지성이 백힐로 이영표에게. 네, 이영표 전방에 있는 지동원을 바라봤습니다만 자, 마르주키가 걷어냅니다. 네, 지경원 선수가 계속 그 왼쪽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주고 뭐 이런 움직임이 좋습니다. 사실 바레인에서 가장 또 경계해야 될 선수 중에 하나로 이 나이지리아에서 귀화한 제이시 존 선수를 많이 꼽았었는데 오늘 전반전부터 거의 모습을 드러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헛백 우리 수비에 상대가 지금 뭐 쉽게 그게 접근하기가 지금 현 상황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제이시 존 오른발 슈팅 가져갔고요. 자, 이영표가 뛰어 올려주면서 넘어간 것을 이용래 선수가 뒤로 내준 거 차두리 선수가 슈팅 골키퍼가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옆에다 떨어뜨렸네요. 네. 상당히 강력한 오른발 슈팅. 로켓트가 오른발에서 나갔습니다. 자, 구자철 선수가 이제 골도 기분 좋게 기록을 하면서 2골째를 수확을 했었고 이렇게 골 운이 따라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선수는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요. 스타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선수가 크려면 이렇게 찬스가 생겼을 때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또 아무나 잡고 싶다고 잡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아시안컵이 첫 경기를 얼마나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네. 그 변화의 현장을 보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눈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스타성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올려주고요. 구자철 쪽입니다만 오마르 방어합니다. 이청용이 뛰어 올려줍니다. 구자철 공 살려냈고요. 오마르를 상대하고 있는 구자철. 네, 지금 뭐 좌우, 전후 좌우 뭐 정말 대단합니다. 자, 구자철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구자철 살짝 뛰어 올려주면서 하지만 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지동원이 차두리에게 올려주면서 오른쪽 측면에서 공격 이어갑니다. 코너킥. 아주 다양한 공격 변화, 바로 조강래 감독이 원하는 그런 플레이가 지금 계속 후반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이제 골이 들어가면서 선수들에게 한결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잠재력이 이렇게 자꾸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경기가 중요하고 대회가 중요한 게 말이죠. 이래서 이제 스타 신인 선수들이 나오고 새로운 변화는 뒤쪽에서 제이시 존이 걷어냅니다. 네, 새로운 변화는 또 그 팬들에게 또 다른 또 희망을 주는 거죠. 네. 사실 뭐 우리가 구자철 선수를 오늘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느끼고 있지만 역대 우리에게는 측면에 세계적인 선수들을 많았었으면 중앙의 지휘자가 조금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전방에 그 선수들이 많이 좀 부족했었는데 지금 사실 오늘 경기를 나오지 않았지만 또 기다리는 지금 그 팬들이 지금 보고 싶어하는 또 흥분할 만한 그런 또 선수들이 또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선수들도 앞으로 이번 그 대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기량을 좀 유감없이 좀 발휘를 해서 새로운 우리 그 축구의 변화를 현주소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성용이 기성용이 끌어냈는데요. 라케아. 박지성이 넘겨줬습니다. 기성용. 찬스한데 지동원 쪽으로 넘겨줍니다만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젊은 선수들이 때문에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죠. 수비하다가도 순간적으로다가 수비 임무를 가졌지만 지금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 공간이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면서 공격의 기회를 맞는 기성용의 공격 가담. 이런 거 굉장히 저는 또 유럽 무대에서 또 경험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 이후에 또 셀틱에서 활약을 하면서 경기를 읽는 눈이 더 밝아진 기성용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알후티가 넘겨줬습니다만 어림이 없고요. 차두리. 아이시. 자, 먼 거리에서 슈팅 노려봤습니다만 정성윤 골키퍼 정면으로 갑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기성용 선수는 이제 차두리 선수하고 한 팀에서 이제 뛰면서 또 이렇게 유럽에서 또 한 팀에 한국 선수가 둘이 있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서로 많이 도움이 되죠. 네. 스코틀랜드 리그 셀틱 경기를 자주 생방송으로 보시나요? 전 자주 못 봅니다. 주무시나요? 이제 공격 포인트가 제이시 존이 한번 찔러봤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올릴 때 이제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자, 정성용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시의 슈팅이었고요. 나이지리아에서 귀화한 제이시 존 그리고 압둘라 파타디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탄력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도 주의해야겠습니다. 차두리. 네, 후반전에 이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차두리 선수
전반전에는 계속 그 상대 측면을 부담스럽게 계속 상대에게 부담을 주면서 나갔는데 후반전에는 뒤쪽에서 수비 안정을 하면서 아주 조심스러운 공격 가담을 하고 있네요. 네. 기성용이 차두리에게 열어줬습니다. 아웃사이드로 살짝 밀어줬고요. 구자철 차두리와 콤비 플레이 넘겨줍니다. 지동원이 닿지는 않았고요. 오마르. 파타디 백패스. 중간에 끊었습니다. 이용래. 이영표. 자, 우리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이 패스, 진영을 유지하면서 올라오는 짧은 모습인데요. 패스가 굉장히 많아졌고 네. 경기 흐름이 빨라졌죠. 그건 이제 2대 0이라고 하는 그런 스코어가 훨씬 선수들에게 이제 자신감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 설령 이제 실수를 하더라도 뭐 크게 잘못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선수들이 점점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더 끌어내고 있는 거죠.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팀 경기력이 좋아질 수 있고 또 이러면서 이제 전술적인 움직임이 조금 더 많이 보여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선수들이 뭐 전반적으로 느껴지는 거지만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진영을 유지하면서 자신들만의 축구를 한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사실 뭐 오늘 같은 그런 스코어에 이런 상대를 놓고 가장 좋은 지금 경기 전술적으로 우리 경기를 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그 조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시 이청용이 잡아냈습니다. 차두리. 이용래가 볼백업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동원이 주고 다시 한번 차두리 쪽을 열어줍니다. 차두리의 오버래핑입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네, 차두리의 왼발 슛! 벗어납니다. 굉장히 밝은 표정의 차두리인데요. 뭐 셀틱에서 왼발로 슈팅 한번 골 들어가더니 또 비슷하게 감았네요. 네. 아주 잘 감아서 지금 바깥쪽 영리하게만 노려봤던 차두리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선수가 말이죠. 그 저렇게 골 맛을 한번 보면 못 말리는 겁니다. 말릴 수 있는 인물이 그래도 해설위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선수들은 이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잠재력을 한 번, 두 번. 자, 위험했어요. 이겼는데요. 업사이드죠. 이정수가 빼냈고요. 그 전에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바로 이런 좋은 조건에서 그런 잠재력이 자꾸 나오면 어느 순간에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감각이나 능력이 있는데도 훈련이나 경기에서 그런 것을 끌어내지 못하면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잠재력을 이런 좋은 조건에서 자꾸 끌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떨궈주면서 다시 한번 구자철이 노려봅니다만. 오늘 구자철 선수 우리 팬들이 아마 굉장히 열광하지 않을까 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준비를 하는데요. 네. 지난 시리아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역대 최연소 4번째로 치렀던 손흥민인데요. 지동원을 빼면서 손흥민을 투입하는 조광래 감독입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제 이름을 이렇게 자꾸 이 선수를 얘기하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2의 차붐이라고 불리는데요. 저보다는 훨씬 기술이 좋고 신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먼 쪽 보면서 자, 헤딩 싸움을 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저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경기하는 걸 저도 봤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아니면 이번 때에서 골을 넣어준다면 이 선수 상당히 앞으로 우리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선수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오히려 독일에서도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찬사가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프리시즌에도 골을 폭풍처럼 몰아넣었었고 현재 가장 또 어, 3골인데요. 가장 기대가 촉망되는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선수로 꼽고 있죠. 네. 뭐 손흥민 그리고 교체돼 들어간 지동원 이번 아시안컵을 잔뜩 벼르고 있는 또 샛별들입니다. 바레인도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네.
사드 선수 13번 압둘라흐만을 빼주고 아바스 아야드를 투입하는데요. 6번이죠. 아바스 아야드 네. 선수죠. 이 아바스 아야드 선수도 2009년에 치러졌던 바레인과의 평가전에서 한국을 상대로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박지성, 손흥민인데요. 이제 바레인 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바레인 팀이 경기 전에 또 이제 중요한 선수들을 잃고 부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여러 가지 이제 약한 전력에 이제 그 전력의 손실이 있었죠. 네. 기성용. 자, 충분히 밀고 올라오면서 차두리에게 공백업을 맡깁니다. 이용래, 손흥민, 다시 한번 기성용. 자, 손흥민이 주고 올라가는데요. 네, 아주 뭐 짧은 패스에 의한 공격 작업 하나하나 벗겨가면서 박지성 왼발 슛 벗어납니다. 자, 손흥민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풀 때 박지성이 마음 놓고 전방까지 세도하면서 돌아서면서 왼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요. 좋습니다. 일단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저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박태휘, 기성용이 차두리와 이청용 가운데 떨어뜨려 놨고요. 지금부터 조금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 여기에 공이 좀 연결이 되고 여기서 뭔가 공격 쪽에서 만들어지는 공격 작업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시점에서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선에서부터 공격 작업 후반전에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된 그런 플레이, 공격 작업 만들어가는 거 좋습니다. 마무리 과정에서 조금 더 전방 포드에 의한 그런 공격 변화, 그런 공격 작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와줘야 좀 구색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2대 0이라는 스코어가 조금은 여유 있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조광래 감독으로서는 선수 교체도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전술 변화도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요. 또 선수에게 경험을 쌓게 하고요. 네. 자, 손흥민이 살짝 건드렸습니다만 바레인이 뺏어냅니다. 박지성 따라갑니다. 라케아가 뛰어 올려줍니다만 이정수, 이영표. 상대가 많이 올라왔죠. 네. 바로 이제 저런 것을 노리는 거죠. 자, 그대로 짧게 연결되는데요. 바로 구자철이 저런 찔러줍니다. 거를 경합 노리는 거죠. 붙여줍니다. 빠른 속도로 따라갑니다만 자, 이청용 빼냈습니다. 다시 한번. 자, 뒤쪽에서 슛! 그대로 슛! 잘 때렸어요. 들어갑니다. 잘 때렸어요. 여유가 있는 이청용인데요. 그렇습니다. 벌써 큰 무대에서 경험했던 것을 저는 딱 보니까 벌써 느끼겠는데요. 네.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완전히 뭐 상대를 심리적으로 벌써 압도를 하네요. 네, 앞쪽에 수비수가 3명이 있는데 박스 안쪽에서 여유를 부리면서 슈팅까지 가져갔던 이청용. 자, 그 전에 또 구자철의 찔러주는 패스도 상당히 일품이었는데요. 저렇게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공격수한테는 수비가 겁을 먹게 마련이거든요. 네. 또 이제 젊은 선수고 또 이 큰 무대에서 좋은 선수들과 이런 자신 있게 자기 플레이를 하는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대를 놓고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정수가 길게 올려줍니다. 손흥민, 박지성 쪽. 자, 뒤쪽에서 흘렀습니다. 이영표. 그대로 중앙 쪽으로 올라오면서 구자철에게. 자, 구자철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데요. 아이씨가 빼냈습니다. 이청용이 태클로 다시 한번 측면으로 흘러갑니다. 차두리가 빼냅니다. 차두리 수비에 성공하면서 자, 박태휘가 다시 한번 기성용이 시야를 넓혔습니다. 앞쪽에 있는 손흥민을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박지성 뒤쪽에서 노리고 있었고요. 터치아웃. 박지성 선수 이번 대회 우승에 대한 열망을 정말 숨기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아마 한국 선수로서는 가장 화려한 그런 그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또 이 아시안컵도
또 성적을 낸다고 하면 뭐 한국 선수 가운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타이틀을 다 갖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박지성이 중앙 쪽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왼쪽에 있는 손흥민에게 슬쩍 내어줍니다. 손흥민, 자 돌파할 수 있는 장면을 볼까요? 치고 들어가는데요. 좋아요. 손흥민 돌아섰습니다. 돌파하면서 자, 마르주키가 나오면서 3명의 수비가 마크합니다. 터치아웃. 네. 2번, 3번까지는 좀 아니고 사실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한 성공 사례를 보면서 분데스리가 스카우터들이 이번에 카타르 도하에 좀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정말 성실하고 또 즐겁게 축구하는 게 얼굴 표정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경기를 굉장히 즐기죠. 우리 아들의 경우도 보면 우리가 하던 그 시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네. 또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좋은 경기력을 또 만들어내고 또 큰 무대에 가서도 기죽지 않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자철, 이청용과 다시 한번 뛰어 올려주는데요. 그대로 슈팅 가져갔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데뷔한 지 얼마 바로 직후에 이제 골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초반부터 골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선수에게 또 운도 따른다는 얘기고요. 실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운도 딸고 그만큼 또 실력도 있다는 거죠. 네. 차범근 해설위원은 분데스리가 데뷔골이 몇 경기 만에 나왔습니다. 저는 3번째 경기에 슈투트가르트 팀한테 나왔었죠. 네. 그때 그 골 장면이 기억이 나시나요? 났죠. 헤딩 골이었는데요. 저는 뭐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거를 봤거든요. 네. 그 FC 쾰른하고의 경기에서 네. 놀랍더군요. 네. 한마디로. 벌써 3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머리로 그리고 지금 또 양발로. 예, 아플라 파타지 선수가 완전히 지금 약간 고의적인 차징을 했어요. 네. 자, 지금 경기 흐름이 제대로 자기 쪽으로 오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또 흔들어 보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선수가 부상을 입어서 안 될 텐데 말이죠. 자,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건 자, 여기서 파타디 이영표가 넘어졌고 자, 전혀 쓸데없는 할때 예. 발을 여기서 저기 지금 발바닥으로 지금 저렇게 들어가는데 말이죠. 그건 완전히 파울인데요. 네. 자, 기성용 선수가 이제 자, 이정우 선수가 당하는 걸 보고 파타디에게 한마디 하는 장면이었는데 이정수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의심이 조금 자, 부상이 크지 않아야 될 텐데요. 이정수 선수가 박태희와 짝을 이뤄서 한국의 골문을 또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 네, 수비를 아주 뭐 안정되게 물론 오늘 뭐 상대가 그렇게 우리 수비를 어렵게 할 만한 그런 공격은 없었습니다. 네. 그러나 두 선수가 아주 조합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더 어려운 상대,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보면 또 다른 또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네. 자, 그대로 코너킥 슈팅까지 가져갑니다만 흘렀습니다. 자, 헤딩 슈팅 빗나갑니다. 자, 방심하면 안 되죠. 네. 아직 시간은 많이 있어요. 이 JC 존이라든지 분명히 바레인에도 골 냄새를 맡는 본능을 가진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방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참 이게 분위기에서 오는 거거든요. 네. 어쩔 수 없이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선수 교체를 하네요. 염기훈 선수가 구자철 선수 대신 투입이 됐습니다. 네. 네, 이 염기훈 선수 상당히 감각적이고 현재도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네, K리그에서 뭐 득점은 상당히 적지만 도움도 10개를 기록하고 굉장히 이타적인 플레이로 월드컵 이후 후반기에 많이 임했었어요. 상대를 상당히 혼돈스럽게 하고 그 수비 벽을 허물는 선수이기 때문에 팀에 굉장히 필요한 선수죠. 네.
월드컵에서의 또 큰 무대 경험이 염기훈 선수를 성장시킨 데 하나의 또 기폭제가 됐으면 압둘라 하는데요. 알다킬 선수가 바레인도 선수 교체를 다시 한번 준비를 합니다. 네. 자, 압둘라티프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공격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압둘라티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알다킬 선수와 교체돼서 물러나는데요. 오늘 뭐 정상적인 바레인의 공격을 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2009년 2월에 벌어졌던 바레인과의 평가전에서 이 알다킬 선수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한 경력이 있는데요. 이스마일 압둘라티프가 물러나고 20번 알다킬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제이시 존 빼내면서 파타디 찔러줍니다만 기성용에게 걸립니다. 자, 상대가 많이 밀고 올라오고 또 우리는 많이 내려가고 지금 공격 작업이 우리 진영 중간 지역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네. 자, 접근해줘야 됩니다. 자, 아이아드가 찔러줍니다만 이정수가 걷어냅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 조금 이제 안주하거나 조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제 조금 이제 그 느긋해지면서 경기의 그 약간 흐름이 그 템포가 좀 이제 떨어지면서 지금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영표와 박지성의 패스워. 이영표가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찔러주면서 이청용과 이영표 그리고 손흥민. 이청용을 보면서 찔러줍니다만 메시카스에게 걸렸습니다. 이용래 차두리 오른쪽 측면 공략합니다. 바로 얼리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떨어뜨려주고 자 걷어냅니다. 그동안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뭐 아쉬운 역사를 많이 써왔었는데 상대를 잘 분석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조금은 얕본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분석도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굉장히 신중하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네요. 글쎄 뭐 얕본다기보다는 말이죠. 그 분위기상 그 월드컵이나 또 이런 대회 그리고 그 토너먼트 대회에 저희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늦게 차는 바람에 지금 경고를 받았죠. 이정수 선수가요. 경고가 올라왔는데요. 오히려 경고감 자, 반칙을 이게 당했던 이정수 선수였는데 지금 이기고 있는 팀이 빨리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네. 카타르에서도 여전히 골 넣는 수비수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이정수입니다. 박태휘, 차두리. 자, 원터치로 넘겨줬고요. 기성용 반대편에 있는 이영표를 봅니다. 그래서 템포를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경기 흐름이 깨지고요. 리듬이 깨져서 그 템포를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조금 더 짧은 패스도 빨리 해야 되고 한 사람이 오래 가는 것보다는 같이 경기를 하는 게 좋죠. 네, 우리들만의 축구를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요. 90분 시종일관 이영표. 자, 오른블락 감아 올렸습니다. 손흥민 앞쪽 수비수에게 맞고 떨어집니다. 자, 넘어졌는데요. 염기훈. 자, 찬스를 노려봅니다. 이청용 따라갑니다. 뒤쪽에서 박지성 치고 올라가는데요. 빼내면서 손흥민이 이청용에게 연결해줍니다. 좁은 공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영표 들어갑니다. 넘겨주고요. 하지만 골키퍼 앞쪽으로 갑니다. 너무 짧은 공간을 계속 파고 가는 것보다는 바로 크로스를 시키든지 슈팅을 때려서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속도 경합 붙여주는데요. 자, 지금 걸려 넘어졌습니다. 휘슬이 울렸습니다. 자, 지금 박스 안쪽에서 주심은 페널티킥을 선언하는데요. 박태휘 선수의 반칙. 지금 레드 카드가 나오는데요. 자, 퇴장을 시키는데요. 지금의 자, 반칙에 아니 지금 이게 좀 아쉽네요. 네, 상당히 아쉬운 장면인데요. 조광래 감독도 너무나 어이없어하는 표정입니다. 자, 지금 약간 어깨를 알다키 선수가 먼저 집어넣고 진로를 갖고 있긴 했었습니다만 박태희 몸싸움을 하는 선수가 과정이었는데요. 퇴장을 받았는데요. 네, 뭐 잡고 서로 땡기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마지막에 그 부딪히긴 했습니다만 퇴장까지. 자,
박태희 선수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고 이걸 보고 있는 한국 국민들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2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페널티킥 찬스를 내주고 박태희의 퇴장 좋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초반 중반 시간이 넘어가면서 조금 템포가 떨어졌고 그런 이제 편안하니 경기의 흐름이 상대 공격을 좀 열어줬던 것 같아요. 네. 자, 조용영 선수를 투입을 준비하는데요. 조용영 선수, 손흥민 선수를 바로 손흥민 빼주고요. 선수를 바로 지금 이제 뒤쪽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런 선택을 지금 했는데요. 자, 일단은 뒷문 단속이 급하기 때문에 조용영 선수를 긴급 투입했고 페널티킥을 바레인에서 전담해서 맡고 있는 아이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열렸던 평가전에서도 페널티킥 골을 기록했던 아이시인데요. 자, 정성용 골키퍼를 믿어보겠습니다. 자, 경기 종료까지는 5분이 넘게 한 7, 8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2대 0의 스코어가 어떻게 변할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아이시 왼발을 잘 쓰는 선수인데요. 골이 아이시가 좋네요. 성공시켰습니다. 2대 1 스코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박태희 선수의 퇴장은 정말 아쉬운 장면인데요. 자, 2대 1. 자, 이제는 좀 안심할 수 없는 스코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적은 대한민국. 전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는 90분간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이 왔을 때 그것을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처방이 있을 수 있죠. 선수들끼리도 얘기할 수 있고 또 밖에서도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대회를 계속 앞으로 해나가면서 좋은 그런 샘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만 출신의 주심인데요. 지금 바레인은 카타르와 또 굉장히 인접해 있는 같은 톱니바퀴 이웃사촌 나라입니다. 전반전의 경기 양상을 보면 사실 바레인이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네. 자꾸 파워를 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초반부터 말이죠. 네.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자, 일단은 2대 1의 스코어를 또 잘 지키면서 우리만의 또 공격을 전개해야 되는 대한민국입니다. 반칙 선언됐고요. 바레인이 공격 이어갑니다. 자, 후반전 끝나기 몇 분 전에 나온 예기치 못했던 상황. 박태희 선수의 퇴장과 바레인의 페널티킥이 나오면서 2대 1 스코어가 됐습니다. 상당한 원사이드 게임으로 대한민국 쪽 우세 분위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또 바레인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아이시가 넘겨줍니다. 자, 세트피스 조심해야겠죠. 정성용 쳐냅니다. 야, 위험했어요. 네. 자, 크로스바와 골 포스트가 만나는 지점. 자, 아주 어려운 모서리 지점으로 갔는데 정성성 선수가 잘 포착을 했네요. 어느 길이죠? 아이시가 이어갑니다. 자, 집중해야 됩니다. 올려줍니다. 짧게 내주고요. 라케아 머리 맞고 자, 정성용 공중 처리합니다. 역시 정확하게 날아오는 이 아이시의 프리킥 상당히 주의를 해야겠는데요. 파타디의 헤딩 슈팅이었고요. 박지성 쪽 이영표, 이청용. 자, 이청용 넘어졌습니다만 그대로 공 간수합니다. 끝까지 따라가면서 이청용 골라인 아웃 만들어냅니다.
일단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또 선수들도 체력적으로 이제 굉장히 헐떡거릴 수 있는 시간이 왔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풀어가야 될 텐데요. 네, 한 사람이 졌기 때문에 지금 체력이 많이 소진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이 좀 움직여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정신적으로, 한국. 강해져야 됩니다. 네. 자, 숫자가 적은 한국으로서는 이런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을 상당히 잘 끌어가야 될 텐데요. 기성용, 이청용. 다시 한번 코너아웃 만들어냈습니다. 이청용이 준비하고 있고요. 가까운 위치에서 기성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먼 쪽에는 키가 큰 이정수, 골 넣는 수비수가 기다리고 있고요. 기성용, 자, 파타디가 들어오면서 기성용 다시 한번 아웃시킵니다. 퇴장을 당하면서 아쉽게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 포진이 잠깐 됐다가 그 선수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전방에서의 어떤 그 새로운 모습을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염기훈 오른쪽 측면에 와서 풀고 있습니다. 박지성과 염기훈의 패스워크. 자, 추가 시간은 3분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선 잘 지켜가면서 또 우리의 플레이를 바레인 진영에서 또 풀어가야 될 텐데요. 헤딩으로 넘겨줍니다. JC 존. 하지만 그 전에 알다키. 자, 손에 맞았다는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살만 샤리다 감독이 한국을 대비해서 그동안 평가전을 여러 차례 치러왔었는데 결과들은 좋지 않았습니다. 염기훈, 박지성, 이청용, 차두리, 볼을 박지성. 오래 관리를 해야 되죠. 지금 상황은 빨리 공을 상대에게 내주면 안 됩니다. 네, 자, 지금 박지성에게 파타디가 반칙을 범하는 장면인데 오늘 저 파타디 선수가 굉장히 반칙을 많이 우리 선수를 그렇죠. 고의적으로 범하고 저렇게 있습니다. 차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주심이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카메라에 잡힌 자 지금도 좀 손을 많이 쓰고 있는 파타디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카드 한 장 받고 있지 않는 파타디입니다. 자, 저것도 그냥 경기를 진행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은 말이죠. 선수들이 주심이 그런 것을 알면 그걸 우리가 피해가야 됩니다. 네. 자, 이청용 발 맞고 나갔고요. 자, 추가 시간은 2분째를 다가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지금 선수들이 많이 흥분하고 있는데 아야누와 마르주키가 이청용 선수에게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상대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충돌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미리미리 볼 처리하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올라옵니다만 정성용이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2004년 이후 바레인 축구가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를 보였었는데 역시 오늘의 경기는 많은 또 내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차두리 선수가 반칙을 당한 장면이었고요. 이청용, 염기훈 걸려 넘어집니다. 자, 염기훈 선수 지금 상황은 자꾸 볼을 끌고 다녀서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위험하거든요. 네. 부상도 있고 앞으로 경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볼 처리를 빨리 해서 나머지 시간을 경기 끝났습니다. 자,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2대 0으로 아주 우세하게 끌고 왔었는데 자, 조광래 감독은 이제 마지막에 있었던 페널티킥 그리고 또 박태휘 선수의 퇴장에 대해서 약간은 또 조금은 찝찝함을 가져가는 표정인데요. 자, 그래도 첫 번째 경기를 대한민국이
기분 좋은 또 승리로 가져가면서 첫 단추를 아주 잘 꿰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가장 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고 기분 좋게 볼 수 있던 장면은 역시 구자철 선수의 또 대활약이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구자철 선수 경기를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구자철 선수의 경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한국 축구에 또 하나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선수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아주 좋은 플레이를 보였고 많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네. 그동안 과거에 우리나라의 덜미를 좀 잡은 적이 있었던 바레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상대로서 우리가 상당한 껄끄러움을 또 가졌었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또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갔고 상당히 가벼운 마음으로 또 다음 경기인 호주전에 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아쉬운 것은 퇴장을 당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전방의 어떤 변화를 좀 기대했었는데 그게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현재 순위를 함께 보시죠. 호주가 인도를 상대로 4골을 몰아넣으면서 현재는 한국에 앞서서 같은 승점이지만 득실 차에서 앞서서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한국의 C조 가장 또 강력한 경쟁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경기는 우리가 또 호주와 경기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서 승부를 내야죠. 네, 이 호주전을 잘 풀어간다면 3차전은 약간 휴식 같은 조별리그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토너먼트에 또 집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심의 안배를 할 수 있고 선수도 잘 이렇게 고루 기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점이 있죠. 네, 호주 선수는 또 EPL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상당히 활약하는 선수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많기 때문에 경기를 잘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럽에 있는 선수들이 거의 다 와서 경기를 하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역시 그 호주도 꼽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기는 팀이 결국은 마지막에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곽태희 선수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다음 조별 예선 경기에서는 또 약간의 수비 변화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순차 중계 원칙에 의해서 SBS 다음 공중파 중계는 8강전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첫 단추를 잘 깼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도 좋으시겠고요. 아시안컵의 한국전을 포함한 전 경기는 SBS ESPN 채널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1 카타르 아시안컵 한국과 바레인의 조별리그 경기 해설의 차범근 캐스터 배성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